이제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애나 일어나라. 채점합시다. 지금 못 푼 거는 찍어요. 지금부터 빨리 찍어. 준혁아, 한 칸 뒤로 가자. 색펜 드시고 채점할게요. 시간이 어제도 쳐봤지만 조금 부족하더라고. 잘하는 친구들 한두 문제 정도는 못 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채점 부르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2,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3, 5번에 5,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4, 11번에 4, 12번에 1, 13번에 3, 14번에 3, 15번에 4, 16번에 1, 17번에 1, 18번에 5, 19번에 2분의 1, 20번에 기억, 디귿, 리을, 21번에는 56, 22번에 3파이, 23번에 2분의 3 루트 2, 24번에 4분의 9, 25번에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다. 세타는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총 뒤로 넘기시고 하경 뒤로 넘겨. 시험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진해 있진 않았고 앞부분에 조금씩 신경 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잘 맞춰주셔야 되고 5번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잘 맞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만 보고 갈 건데 5번 문제에서는 지금 디귿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루트 마이너스 2에 대한 세제곱을
여기에서 얘를 제곱을 해주고 그런 다음 얘네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전체가 제곱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케이스 자체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 중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m제곱근 a에 대한 n제곱이 m제곱근 a 전체에 대한 n제곱과 같아요 라고 쓰는데 이때 단 a가 양수일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a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지금 디귿은 과정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만 하나 친구들이 챙겨주시면 되고 다음에 넘어가서 6번에서부터 9번까지는 크게 볼 거 없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는 깔끔하게 맞춰주셨어야 하는 페이지고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다가 11번 한번 보시고 가면 11번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놓고 너희들한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같은 거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x 플러스 x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보통 너희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맞지? x를 나눠서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기억을 할 텐데 너희가 서술형까지 같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주어져 있는 식에 x는 0을 대입을 하시고 그때 식이 1은 0이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했지. 따라서 x는 절대 0이 아닙니다를 우리가 증명을 해서 그래서 x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돼? 우리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서술형에서 되지 않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거 디테일한 건 친구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1번 문제를 봤을 때는 친구들 거의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 거야. 3의 2x제곱에 요거 바꿔서 그냥 이렇게 바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6배 3의 x제곱에 플러스 1은 0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선 친구들이 3의 x제곱을 바로 나누셔도 되는데 왜냐면 이 값은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양수로 나눌 거기 때문에 0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는 상태야.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3x제곱으로 나눌 건데 3의 x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해되셨니? 그거 안 써도 요것만 써놓고 그 다음 식 전개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3의 x제곱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6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친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은 뭐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13번 13번에서는 중심점에 대한 좌표가 y는 로그 2x라고 되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는데 x축에 x축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 어떤 원이냐면 원이 있고 x축에 대해서 접하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중심점의 좌표가 뭐과 같아야 되냐면 y좌표랑 이 R에 대한 반지름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심점이 어느 위에 있다라고 했냐면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이 중심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지금 문제 기준으로 봐주면 t가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이 RT로 잡히게 되는 과정이고 이 RT에 해당하는 t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최종으로는 식을 써야 되는 게 t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고 2의 k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의 k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k에 해당하는 값이 5라는 걸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그랬고요. 14번은 자세한 풀이는 안 할 건데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반복적으로 그려주게 되면 탄젠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때
이 탄젠트 함수 값이 지금 뭐랑 같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 값 자체가 너희가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는 값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탄젠트 함수에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지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된다는 거야? 한 주기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너희한테 조건이 두 개가 잡혀 있어. 이에 a제곱은 3의 b제곱이라는 게 하나가 잡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분의 ab에 3a 플러스 3b에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때 친구들, 이런 형태를 딱 보면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단 우린 얘를 어떤 실수 K, 임의의 실수 K랑 같다라고 두셔야 돼.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를 해보면 K의 A분의 1제곱이 2가 되는 거고 K의 B분의 1제곱이 3이 된다는 걸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너희가 이게 문제에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등장을 하면 여기까지는 구해놓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봐봐. 얘 밑에 있는 거 전개를 해보면 좌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난 2분의 3의 ab라고 이렇게 쓰고 a 플러스 b를 하나 곱한 걸 따로 뺄 거고요. 됐어?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2배 ab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럼 좌변으로 다시 이항시켜서 식을 봐주면 좌변은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 제곱이야. 맞니? 얘가 넘어가요. 얘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변은 다시 똑같아. 2분의 3에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된다고. 맞아. 그리고 나서 얘네 양변을 다시 한번 AB 곱하기 A 플러스 B로 나눌 겁니다. 요거 되셨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떤 식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AB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식이 등장을 하고 이 값이 2분의 3이래. 그치? 근데 얘는요. 이제 너희가 이 형태를 봤을 땐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바로 바뀌어서 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 보기랑 2번 보기가 사실상 요 형태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조건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1번 조건은 친구들 이제 K로 잡고 이렇게 역수인 A분의 1의 제곱, B분의 1의 제곱을 찾는 거 연습 바로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너희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2번 조건을 다 정리를 해서 요 식이 나타나게 되면 맞니? 이것도 얘들아 두 문자의 곱과 합으로 분수 형태로 주어지면 무조건 얘야. 알았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이걸 보자마자 역수의 합이네? 그럼 이거 곱해야 되네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다 같이 연결되고 있는 과정이야. 됐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러면 더 할 거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K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에 대한 제곱 다시 K의 2분의 3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6이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K에 해당하는 값이 6에 대한 3분의 2제곱이 돼서 지금부터는 그냥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다보다는 친구들이 조건을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 찾는 거 연습하시고 나타났을 때 조건을 우리 조건 반사처럼 바로바로 나타나면 빠락빠락 구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 정도 보고 이제 16번 넘어갈 거고요. 16번 가자. 지운다잉.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n이라고 하는 2차식, 절대값이 포함된 2차식이 있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곱을 f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바꿔서 봐주게 되면 안에 주어져 있는 게 양수로 풀리게 됐을 때 됐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할게.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게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n이라고 볼 거야. 내가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실근의 곱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로 풀리게 되면 얘의 부호만 바뀌면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n은 0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전개가 됐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맞지? 그리고 나서 이 절대값 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될 텐데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형태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것까지 친구들이 구했을 것 같고요. 맞아? 이렇게 구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축이 1이 된다는 것도 친구들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fn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gn이야. 맞니?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잡혀있고 fn을 구한 뒤에 f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g2, g3, g4, g5야. 그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 맞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어보면 봐봐. 4일 때가 언제냐면 요 꼭지점일 때야. 얘가 n이 4일 때라고. 됐어? 그럼 n이 3일 때와 2일 때는 이렇게 잡히게 되지. 5일 때는 실근이 2개만 잡히면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야.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케이스를 크게 2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 나눌 건 뭐냐면 n에 대한 값이 2와 3일 때로 나눌 거야. 알겠지? 왜 내가 n이 2일 때와 3일 때로 나누냐면 2일 때는 마이너스로 뒤집힌 거에서도 근이 2개가 생기고 원래 양수일 때, 플러스일 때에 해당하는 이 함수와도 근이 2개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fn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n이랑 마이너스 3 플러스 n을 곱하셔야 되는 상황이야. 왜? 2와 3일 때는 근이 총 몇 개니까? 4개니까. 그치? 지금 이거 상황 이해되셨어? 요거 되니? 됐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고? 2를 곱하니까 9-n제곱이 된다고. 됐어? 9-n제곱이 된 거고 그럼 얘를 gn으로 나타내려고 보니 여기에서 n을 2를 대입해보고 n을 3을 대입해보면 여기에서 2를 대입하면 5가 될 거고요. 3을 대입하면 0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g는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인데 양수가 나왔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홀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n을 원래는 4 따로 하고 5 따로 해야 되는데 4일 때를 봐주니까 근이 3개인데 그 근 중 하나가 뭐야? 1이지. 그럼 따지고 보면 얘네 3개를 다 곱하는 거랑 얘네 2개 곱하는 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는 양수일 때, 플러스일 때에 해당하는 식에서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두근의 곱이. 그래서 이때는 두근의 곱이 fn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아, 큰일 났다. 우리 내 반 아닌 친구들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언니 이름이? 지민이 이해됐어요? 언니는? 규린 이해됐어? 형님은 도한? 미안. 나한테 술 사주는 형 이름이 도한이어가지고. 도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윤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n이 언제일 때, n이 4일 때, 5일 때에 대해서 같이 똑같이 봐줄 건데, n이 4일 때는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n이 5일 땐 마이너스 5가 되는데, g는 실근에 대한 개수,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짝수인데 음수라서 얘는 없어야 되고요. 맞지?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홀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더하니까 정답이 4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리는 문제야. 그래서 16번은 얘들아 친구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식을 쓰는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하고 됐어? 넘어갑니다. 17번. (17번에서) 양수 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사인 k분의 파이의 x가 되는데 x에 해당하는 범위가 0에서부터 5k까지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고 이때 얘를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k분의 파이 x의 주기가 몇이지? 하나 둘 셋 둘 셋 셋 2k 알겠지? 그래서 얘는 꿀렁 2번 하고 반만큼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 2k 둘 4k 셋 오케이 이렇게 등장하면 된다고요. 요거 됐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런 뒤에 얘가 뭐를 그어줘야 돼? 2분의 1을 그어줘야 돼. 그럼 일단 얘네에 해당하는 좌표들이 x좌표가 여기가 A1, A2, A3, A4, A5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m값이 5라는 건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지? 여기까지 구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너희는 P와 K,0이라고 했으니까 P와 A1, AP2에 해당하는 이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될 건데 그럼 이 좌표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 좌표를 찾을 건데 봐봐. K,0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K고 여기가 K,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너희가 넓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A1에 해당하는 좌표는 뭐가 되냐면 봐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삼각형은 얘가 3분의 파이일 때란 말이야. 그치? 그럼 세타가 몇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된다는 거고 지금은 주어져 있는 세타 값이 뭐냐면 K분의 파이의 X라고요. 맞아요? 그럼 K분의 파이의 X니까 첫 번째 X 좌표가 3분의 K가 되는 상황이야. 됐어?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3분의 K라고요. 되니? 여기가 3분의 K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A2에 해당하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전부 다 똑같이 생겼다. 맞아? 똑띠 같다잉. 그래서 이 부분, 자 다시 이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3분의 K가 된다면 이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길이도 똑같이 3분의 K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좌표가 뭐가 되냐면 3분의 5K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친구들이 문제를 푸시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깔끔하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18번. 그 다음은 K값을 5 잡아놓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웁니다. 이 범위,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우리는 최대값, 어느 함수, F함수와 G함수 중 최대값을 HT라고 합니다. 이거 됐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함수를 그릴 건데 일단 hx라고 해서 hx 여기 있구나. f2x라고 할게. f2x라고 해서 이의 x제곱도 같이 한번 그릴 거거든. 알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호잉.
요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를 하나 친구들이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뒤에 f2x를 그려주게 되면 f2x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돼. 맞지? 그리고 나서 이 2의 x-a제곱인데 a는 자연수거든. a가 자연수라는 건 항상 양수라는 뜻이고, 따라서 2의 x제곱에서 a 양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럼 a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 괜찮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 거고, 그런 뒤에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런 꼴의 그래프가 하나가 또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봐봐. 요 점이 2,4라는 점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는 a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2 플러스 a가 돼요. 맞아? 이렇게 잡히게 된다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기억 보기를 보시면요. 뭐를 구하는 상황이냐면 h2 플러스 a는 4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거야. a 값이 뭐든 간에. 맞지? 그러면 이때 t 값에 2 플러스 a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x의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2 플러스 a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2에서부터 2 플러스 a까지로 잡히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너희가 지금 그려놓은 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함수의 범위를 잡아놓고, 그치? 그리고 봐봐.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려놓은 fx, gx 중에서 최대값만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후보가 생기는 거야. 알겠니? 이 중에서 후보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맞지? 평행이동 시켜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깔끔하게 등장을 해. 그래서 얘가 항상 참이 된다는 걸 너희가 그래프적인, 기하적인 입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근데 너희가 그냥 얘만 그리려고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돼. 그래서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이 x제곱을 먼저 그려놓고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깔끔하게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잡고 친구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 자, 이번에는 t의 값이 2 플러스 a보다 클 때는 t가 커지면 ft에 해당하는 요 값도 커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럼 봐. 이 t가 2 플러스 a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거든? 맞지? 그 이야기가 뭐냐면 x의 범위를 너희가 잡게 됐을 때 이 t-a와 t까지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때 t의 값이 2 플러스 a보다 커지게 되면 2 플러스 a일 때 얘가 2였잖아. 그럼 이거 또 2보다 커진다는 이야기고, 맞지? 얘도 뭐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야. 2 플러스 a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야. 맞아? 그럼 우리가 함수의 구간을 잡을 때 어떤 구간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냐면 2보다 큰 좌한선, 하한선과 2 플러스 a보다 큰 상한선이 잡히게 되는 과정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왼쪽은 원래 잡았던 2,4보다 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쭉 증가를 하면서 2 플러스 a,4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누구보다 커? 4보다 크지? 근데 이때 t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y 값도 계속 커지게 되는 거라고. 이거 맞아? 맞지? 그래서 얘도 항상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프를 잘 그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A는 5랴. A가 5면 이제 얘가 누가 된 거야? 얘가 7이네. 맞아요. 이렇게 잡힌 거야. 그리고 그럼 X에 해당하는 범위도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t-5에서부터 t까지로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구간의 길이가 5만큼이 난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왼쪽에서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게 되면 x제곱 이제 지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야? 깜짝이야. 이 x에 해당하는 정의역의 범위를 우리가 잡아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히면서 넘어오거든. 5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지? 그럼 이렇게 잡아서 넘어오다가
그럼 처음에는 이 오른쪽이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x에 대한 상한선으로 잡혀. 그치? 그리고 얘가 계속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최대값이 되면서 ht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요 상황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꼭지점인 t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최대값이 4가 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나가면 최대값이 계속 꼭지점이 된단 말이야. 맞아? 꼭지점이 되면서 얘가 언제까지?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여기 7이 될 때까지.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손이 2를 지나는 순간부터 5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얘가 7을 지날 때 왼쪽이 누굴 지나? 2를 지나게 되지. 그치? 그러면서 둘 다 최대값이 누가 되고 4가 되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는 거야. 요거 맞아? 그치?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시 최대값이 되는 거야? 오른손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어? 그러면 요때 문제가 뭐냐면 A가 5일 때 HT에 해당하는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T의 구간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오른손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봐주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서 T의 값은 누구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엔 4인 최대값이 꼭지점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얘가 언제까지? 7일 때까지 이렇게 잡히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잡혔으니까 친구들이 이게 답이죠. 맞아. 그래서 디귿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니? 그래프 잘 그려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대로 이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하나를 먼저 미리 그려놓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한다라는 게 기준이 잡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 거고 왜 이러니? 넘어가서 21번입니다. 얘들아 이게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냥 내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식을 한번 써줄 거야. 너희 실수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 얘는 일단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 가능하지. 너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그냥 여기에선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맞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A가 9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A가 9보다 큰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너희 서술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주관식으로 답만 구하면 되는 상황일 거야.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서술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구간 나누는 거 같이 보여주셔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되면 3의 x제곱에 해당하는 범위가 A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지게 돼. A가 9보다 크다라고 하면 3의 x제곱에 해당하는 범위가 9보다 크고 A보다 작아지게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에 해당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그 3을 취해줘. 로그 3을 취해주면 로그 3의 A가 이렇게 되고 2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맞지? 이 상황에서 얘들아 이 1번 조건에서 정수 하나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3의 A가 1보다는 작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A에 대한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1번 조건에서는 만족하는 A의 값이 1과 2 두 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요거 되셨니?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을 취했으니까 x에 해당하는 범위가 2보다는 크고 로그 3의 a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로그 3의 a에 해당하는 값은 뭐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커야 될 거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a에 해당하는 범위가 27보다는 크면서 8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a의 범위가 다시 한번 잡히게 되는 거죠. 28에서부터 81까지니까 여기서 54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을 합쳐서 정답이 56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알겠지? 이게 너희가 식을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이야. 됐니?
아유, 거지같이 생겼다, 그지? 끄덕끄덕. 자, 일단 기분이 나빠. 괄호 안에 있는 가계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함수 전체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이럴 때는 너희가 안에 있는 것부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있죠?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 이걸 그리려면 첫 번째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그리시고요. 그려. 두 번째 식이 0일 때를 축으로 그려놓은 걸 대칭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항상 패턴이야. 그래서 우린 이번에 문제를 풀 때 절대값 x-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 알겠니?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 일단 선을 하나를 그릴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야. y는 0 아니에요. x축 아니야. 왜냐면 우린 탄젠트 함수 그려서 마이너스 1만큼 뺄 거거든. 근데 그냥 이거를 x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요거 무시하고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을 거고요. 뿅! y축 잡아놓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려야 되는 건 뭐냐면 x가 2분의 파이인 순간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2분의 파이일 때 x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탄젠트 0의 값이 0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됐어?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되고 이 2분의 파이인 시점에서부터 파이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럼 그 다음 잡히게 되는 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쭉 그어. 그럼 여기가 2파이가 될 건데 너희가 잡아야 되는 x에 해당하는 범위가 4분의 7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7파이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지점이래요. 요 지점까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라고. 요거 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렇게 올라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고 맞아? 그러면 요 때가 얘가 x가 4분의 7파이일 때가 될 거거든. 그치? 4분의 7파이일 때가 될 거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4분의 파이만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위아래 요 길이가 1이 될 거야. 이 정도는 친구들 계산 가능하지? 그러면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더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얘가 x축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얘네를 뭐를 기준으로? 요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시켜야 되지. 근데 이거 대칭 하나 시키면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됐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된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전체 함수를 다시 한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요 부분들을 다시 뒤집어 주는 겁니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요렇게. 우리가 지금 그린 게 요 그래프. 요거 되셨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때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y는 t라고 잡아서 우리가 t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잡으면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홀수기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네? 계속 5개가 되다가 맞지? 그 다음 요 상황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요 상황일 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순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요 상황이야. 이 상황이 뭐야? 이 마이너스 1만큼이 뒤집힌 거니까 요 때가 y는 1일 때가 되는 거라고요. 맞지? 1일 때가 될 거고 그럼 따라서 이 점의 대칭점이 여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냐면 2분의 3파이야. 맞니? 2분의 3파이고 이 축 대칭이 뭐가 돼? x는 2분의 파이가 돼. 그럼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나머지 두 점도 뭐야? 대칭이지. 그럼 얘네 3개의 합은 2분의 3파이. 맞니? 1, 2, 3.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1, 2, 3의 합은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에 해당하는 좌표가 여기에서 올라온 거니까 얘도 2분의 3파이가 돼서 정답이 3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게 돼. 되셨어? 나는 지금 그래프를 x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x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고 친구들은 이게 바로 안 되면 얘를 세타라고 바꿔놓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알겠니? 세타라고 바꿔서 진행을 하시고 이걸 세타라고 바꾸면 세타의 범위도 바뀌어요. 맞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 뭐 이렇게 바뀔 거고 우리가 잡아놓은 여기가 세타의 입장에서는 y축이 될 거예요. 됐니? y축이 될 거고 그러면 잡아놓으면 이렇게 3점 그리고 오른쪽에 한 점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돼.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세타라고 바꿔놓으면 이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뭐가 되냐면 좌표가 뭐가 되지? 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 좌표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세타 입장에서 세 점에 대한 합은 뻥이 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러면 우린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0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 세타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세타는요. x에서 2분의 파이만큼 뺀 거지. 그러면 x는요. 세타에다가 뭐를 더한 것과 같냐면 2분의 파이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되잖아. 이런 세타 값이 지금 몇 개를 더한 거야? 4개를 더한 거지. 그래서 얘를 x로 바꿀 때는 기존에 있었던 0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세타의 개수인 몇 개만큼 4개만큼 2분의 파이를 다시 2분의 파이야? 파이인가 봐. 미안하다. 그래서 잘못했다잉. 4개만큼 2분의 파이 누구만큼? 요 차이 났던 만큼 이걸 더해 주셔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상황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너희가 치환을 했으면 치환 문자를 x로 바꾸는 것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 됐지? 근데 너희가 보통은 시험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타값 구하면 요거 정답 내놓고 끝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가능하면 x의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게 선생님 저 안 돼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이거 치환을 실수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좌표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어? 오케이 됐고 넘어가 보자. 갑니다. 찍어. 어제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 근데 마이크를 안 켰어. 그래서 수업은 열심히 해놓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아이씨. 야, 23번. 자, 너희 문제 읽어보면 제일 아래쪽 위에서 보시면 양의 실수 A라고 잡혀 있는 거 보이니? 그치, 양의 실수예요, 양의 실수. 그래서 양의 실수가 주어져 있고, 그럼 우리가 이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를 y는 3이라고 잡고, y축 하나 그어놓게 되면, a가 양수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요거 맞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지금 이 x에 해당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4까지거든. 2분의 파이 x에 해당하는 주기가 몇이니까? 4니까. 맞아? 사인 2분의 파이 x의 주기. 4 맞지? 오케이. 4니까 4까지라서 한 번만 꿀렁하면 돼. 이렇게 잡히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런 뒤에 얘가 누구랑? y는 x 플러스 3이랑 그럼 x 플러스 3이니까 y절편이 3이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시작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fx랑 직선과의 두 교점이 a와 b가 되는데 너희 이거 안 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괄호를 보시면 a는 어느 축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맞아? 그럼 이 두 점 좌표 중에서 얘가 a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고. 친구들 이거 안 보는 경우 있더라. 그래서 A점과 B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찾아주셔야 되고 나 지금 흰 분필이 없어. 잡아주셔야 되고 얘가 봐봐 A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고 fx와 만나는 또 다른 점을 C라고 할 거고요. B에서 평행한 직선을 그어놓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때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선분과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선분을 이었을 때 이 교점을 E라고 하고 있고요.
이 두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 비율이 4대 1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맞아. 그럼 자, thinking about을 해보시면 얘들아, 봐봐. 얘네 둘은 평행이야. 그치? 모래시계 꼬라지죠? 얘네 뭐게? 맞아. 닮음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래? 4대 1이래. 그럼 둘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돼. 그치? 오, 그럼 봐. 얘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2잖아. 그럼 위에는 밑변의 길이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축인 1을 기준으로 요 길이가 몇이 된다는 거냐면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 B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뭔디? B점에 해당하는 X좌표가 뭔데? 라고 하면 2분의 3이라고요. 되셨어요? Y좌표는요. Y좌표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돼. 그치? 그러면 이 B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까? 2분의 9가 되니까 얘네를 다시 한번 fx에 대입해서 A값 찾으시면 끝나는 거야. 요거 되셨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친구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괄호를 해석하지 않고 이거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A점에 해당하는 값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점이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차에서 맞으면 모래시계 꼴인데 위아래가 평행하게 되면 얘가 닮음이 되니까 넓이 비가 4대 1이면 닮음 비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 길이가 정해지게 되고 그럼 B점의 좌표 특정이 돼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당장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확률도 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24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24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x에 해당하는 값이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습니다. 100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x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이 문제는 상형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다. 맞지? 그러면 이때 x에 해당하는 범위가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기 때문에 이 x에 해당하는 값은 2 플러스 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맞아? 이때 항상 얘들아 이 소수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너희가 잡아놓고 진행을 하셔야 돼. 맞니? 원래는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10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친구를 잡아주시고요. 자, 너희가 보려고 하는 건 첫 번째 로그 세제곱근의 x제곱이야. x제곱이 세제곱근이고 얘는 3분의 2의 로그 x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써주면 3분의 4 플러스 3분의 2의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로그 x제곱인데 로그 x제곱은 2배의 로그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4 플러스 2 알파가 된다고요. 맞지? 그러면 얘네를 더했을 때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얘네를 더했을 때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를 더해주시면 왼쪽 거 더해주면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5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얘네 부분 상수를 더해주게 될 거고 괜찮아? 그리고 알파를 포함한 식을 3분의 8 알파라고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될 거야. 되셨지? 근데 얘네가 뭐래? 짝수래. 괜찮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홀수가 돼야 돼.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5는 홀수요, 짝수요? 홀수요, 그치?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이 3분의 1 플러스 3분의 8 알파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을 건데 그러면 3분의 8 알파에 해당하는 범위는 3분의 8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클 거고 그럼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쓰자. 3분의 1 플러스 3분의 8의 알파라는 값은 뭐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크고요.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뭐를 찾아야 돼? 홀수를 찾아야 돼. 됐어? 그래서 홀수를 찾아보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됐니? 그럼 따라서 얘가 뭐란 뜻이야? 얘가 1이란 뜻이야. 그래서 알파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린 여기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니까 정답이 4분의 9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상형 로그를 이용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누는 케이스는 가장 중요한 건 알파의 범위다. 알겠지?
이 알파의 범위를 잡으면서 구간이 나눠지고 친구들이 식을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얘가 제일 중요해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풀이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한 10분 정도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